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대형광통신 오늘 움직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장 초반에는 무지막지하게 밀어버리면서 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지금 보신 대로 이 아래 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아주면서 이 급반전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대형광통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 이대로 쉽게 안 죽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네,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때 만들어진 이 돌파 갭의 비밀이 있다고 했죠. 자, 주식에서는 갭은 어디서 나오냐가 생명인데 얘는 이미 추세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돌파 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력들이 돈을 써서 방향을 확실히 틀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많으냐 이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뉴스는 속여도 차트에 들어온 이 돈은 절대 못 속이는 겁니다. 이미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대한강통신 이 오늘의 흐름을 어떻게 짚어드렸는지 그 소름 돋는 타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물론 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갭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가 핵심인데 바로 이 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 위치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돌파 갭이죠, 돌파 갭. 자, 이 갭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지를 받는 그 구간을 보더라도 이 갭의 상단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접치에서부터는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 자금이 막바지 들어온 이 자금이 이탈을 했냐 마냐가 내일의 방향성을 결정해줄 핵심 지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린 이 갭자리 하단 라인대에서 급하게 꼬리를 달고 올려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왜 이 자리에서 꼬리를 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꼬리가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 앞으로 이 대한강통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한강통신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량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이 대한강통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 대한강통신은 제가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때,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저점 라인에서 보시면 13,360원일 때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그걸 트리거로 이제 상승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투자 해제 시점에 맞춰진 역대급 반등의 서막이라고 정확하게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상승을 지금 현재 들고 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적인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현재는 또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 과거의 흐름에서도 투자 경고 딱지를 붙고 급락을 한번 연출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또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와 같은 형태로 또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지난번과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하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상승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바로 이 돌파 갭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점 라인대에서 이런 돌파 갭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세력들이 시세를 더 내겠다는 이 의지가 그 흔적이 이렇게 갭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갭자리에서 이런 오늘과 같은 지지 흐름이 나옵니까? 자, 지지와 저항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이 지금 이 자리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이 빠져나갔냐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갭을 지키면 우리는 유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탈이 되면은 그건 이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26년도 1월 달에도 강한 상승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뭐가 나왔냐면 이런 돌파 갭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과 똑같은 이 지루한 조정세를 만들었었던 거죠. 이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됐냐면 그리고 나서 더 이 강한 상승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또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이 돌파 갭을 만들고 그리고 더 시세를 낸 거예요. 계속적으로 돌파를 할 때마다 갭을 만들면서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이 4월 달에도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초과열의 폭등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된다고 1개월 전에 그때가 이 갭이 나오고 나서였어요, 여러분들. 그때도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이 상승 파동도 우리가 같이 다 온전히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지금 또 똑같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력들의 반복된 흐름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해야지만 이 거대한 이 파동들을 바닥에서부터 다 온전히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꼬리가 달아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바로 상승을 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저가에서 매수세만 들어온 걸 그러니까 확인하는 단계이지 완벽한 이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꼬리가 나온 이 다음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보는 이제 분봉 차트인데, 우리가 이 온전하게 앞에 이 상승도, 그죠? 그리고 조정은 싹 피하고, 그리고 이번의 상승도 먹을 수 있었던 건 다 이 맥점 분봉 덕분이었죠. 그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강하게 돌파가 될 때는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시세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항상 매수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타고 가는 라인에서는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잘 타고 가던 주가가 이제 이렇게 깨지는 구간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엑시트해라. 수익을 실현하시라고. 즉, 이 맥점 분봉이라는 게 세력들이 돈을 써서 지키는 이 최후의 가격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항을 받던 주가가 제가 이번에도 다시 매수를 말씀드렸던 건 똑같이 이 돌파의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와 같은.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 맥점 분봉을 타고, 그리고 이 지금까지 제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3만 원에서는 또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미리 해드렸어요. 그죠? 일부는 우리가 좀 챙기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이 깨지는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반등이 나왔어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추세를 완전히 돌려세우지 못하고 지금 저항대에 걸려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갭에서 반등은 확인됐지만 이게 정말 재상승으로 가는 파동인지를 보려면 결국 이 저항대를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상승 이 초입 부분에서도 밴드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깨는 이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성 매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페이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느냐 마느냐예요.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페이크고 이건 추세의 연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도 지금 어때요? 이탈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이제 페이크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줘야 이게 페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서 이제 돌파와 안착을 하면 그건 다시 다음 파동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100%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이 안 나오게 되면 그럼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저항을 맞을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일 또 저항을 맞고 밀리면서 제가 말한 이 갭에 대한 부분도 이탈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또 미련 없이 남은 물량마저도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조정이 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미 우리는 이 대한강통신 앞에 상승도 잘 먹어왔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상승도 워낙에 저점에서 잘 잡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수익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일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원하게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 그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땐 신규 매수가 되는 타점이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장 상황을 보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확실하게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제가 이 신규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문자를 바로 쏴드릴 거고요. 자, 물론 저랑 바닥부터 홀딩을 해오신 분들은 그냥 이제 들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저항으로 다가오면서 갭에 대한 자리가 무너진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은 물량 역시도 전량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하자고 긴급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뒀다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매도를 해야 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선 일부를 팔고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전량을 팔지 말지 고민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개월 전부터죠. 지금이 3개월 전 영상인데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2000년도는 이 IT 버블이었다고 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지금 8,000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폭등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86년도와 2000년도 장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모바일 랠리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술적 혁신 버블은 보통 5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은,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구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